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 동물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날씨가 거의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덥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시원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혼자 휴가를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요, 요즘 은행이나 백화점이 가장 시원하더라고요. 네, 가까운데요. 네. 제가 남극 해양생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느낀 이 시원함을 조금 네.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남극 해양 생물이라면 직접 가지 않는 이상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남극에는 언제 갔다 오셨나요? 네, 남극에 간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이 극지 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 극지 아쿠아리움이 국내에 생겼습니다. 인천 송도에 자리 잡은 극지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요. 총 5톤 규모의 수조와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극지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2종의 물고기 100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모두 지난 6월 초에 쇠빙선 아라오노가 남극에서 직접 운반해온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남극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데려와도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연구용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네. 돼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국에 직접 물고기를 가져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나라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일반 수족관처럼 생긴 것 같은데 남극과 똑같은 환경이라면 실제로도 좀 춥겠어요. 네, 이 남극의 바닷물이 보통 이 1.5도 정도에서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곳 수족관의 물 온도도 정확히 0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실내 공간도 한 10도 정도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 있으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아까 화면으로 봤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요. 많이 추우셨겠네요. 아니,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제대로 피서를 즐기신 게 아닌가 싶기도 좋았습니다. 한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남극 물고기들은 어떤 종이 있나요? 네, 지금은 이 검은 암치와 대리성무늬 암치라는 두 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남극 어류가 모두 123종 정도 되는데요. 이 두 종은 우리 연구원들이 있는 세종기지 근처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는 종들입니다. 보통 이 수심 50m 근처에 사는 어류들인데 대부분 연구원들이 직접 통발이나 낚시를 사용해서 한 마리씩 잡아 올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극 바다에서 살던 물고기가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려면은 그 환경을 그대로 좀 가져다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수한 기술 같은 게 있나요? 네, 물론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남극에서 가져온 바닷물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쓰다 보면 물고기가 배설물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먹다 남은 먹이들이 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모니아를 제거하려면 박테리아가 물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남극 물 같은 경우는 수온이 워낙 낮아서 박테리아가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이 특별한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바닷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여과를 거친 뒤에 다시 냉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물을 다 데웠다가 다시 차갑게 하려면 좀 힘들겠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네.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도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열 교환기 장치를 3대를 씀으로써 차가운 것과 더워진 물이 서로 자신의 열을 효과적으로 교환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찬물과 더운 물이 서로 옆에 있으면서 서로의 온도를 이제 중간 정도로 맞춰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이렇게 더워지고 냉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극지 아쿠아리움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까지 남극에 있는 생물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온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남극 어류가 이 연구 대상으로서 아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물론 이 남극 현지에서도 이렇게 수조를 설치해 놓고 많은 해양 생물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훨씬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남극 물고기들로 할 수 있는 연구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이 남극 물고기는 대부분 공기 주머니로 알려진 불해가 없습니다. 네, 차가운 물에 살려면 최대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 물고기들이 바닥 근처에 붙어서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공기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모기를 먹으려면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이 물고기들이 자신의 뼈를 연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줄인 건데요. 한마디로 이 뼈에 구멍이 있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인데 네. 그래도 사실 뭐 번식에도 문제가 없고 잘 자라거든요. 이런 물고기의 특징을 잘 응용을 하면 우리도 이제 사람의 골다공증 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고기 연구인데 사람 질병 치료나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좀 비슷한 예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남극 어류 중에 남극 빙어라는 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물고기는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거의 투명한 색에 가깝습니다. 이 혈액에 붉은 빛을 내는 헤모글로빈이 일반 물고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각각의 장기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남극 같은 경우는 워낙 물이 차갑기 때문에 물속에 네. 산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헤모글로빈이 굳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거는 또 사람으로 따지면 평생 빈혈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관련 치료제 개발에 이런 특징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기체는 기온이 낮을수록 많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 네. 네. 새로운 사실 알게 됐는데요. 재밌는 특징이 정말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가장 신기한 게 이렇게 낮은 기온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네, 그게 맞아요. 가장 신기해요.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남극 물고기들에게는 항동결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 덕분에 차가운 물에서도 몸속의 체액이나 혈액이 얼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이 항동결 단백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설명 들어보시죠. 항동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의 원활한 보존이라든가 저지방 아이스크림이 딱딱하게 얼지 않고 항상 소프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극 어류가 가진 이 항동결 단백질이요. 이걸 우리가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이 액체가 얼면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눈 같은 거 생각해봐도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장기 이식을 위해서 장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얼리게 되면 이 체액 같은 것들이 얼면서 결정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장기 속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동결 단백질을 넣게 되면 이 결정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그런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물론 얼어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이 항동결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어. 이 아이스크림을 아주 부드럽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스크림 말씀하시니까 좀 확실하게 와닿는 것 네.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보면 좀 날카롭게 얼어 있는 게 있고 네. 부드럽게 이렇게 맞아요. 녹게 네, 되는 맞습니다.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군요.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남극 물고기들은 이 환경에 잘 살 수 있도록 딱 적합하게 진화를 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연구를 위해서 와 있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제가 다녀온 연구용 수족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영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일반인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나중에는 우리가 좀 언젠가는 이렇게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그렇죠. 우선 이 극지 물고기가 123종이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은 2종밖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나머지 이 물고기들도 다 들여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물고기를 또 이곳에서 그대로 번식시키고 수를 늘리는 것도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아쿠아리움이나 일반 수족관에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내 독자적인 특허 기술에 그래요? 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또 일반 아쿠아리움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상용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남극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남극 아쿠아리움 해서 그렇죠. 개장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물고기의 연구가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네. 신기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무더운 더위에 남극만큼 시원한 곳이 없잖아요. 빨리 그 아쿠아리움이 개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